테크닉이 많이 지금 녹아 있어요. 하이데거의 어떤 그 관점 같은 것, 하이데거와의 어떤 그런 문제점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여기 지금 텍스트에서 기술 문제, 테크닉 문제, 이 문제는 하이데거가 가장 그 철학에서 왜 서구 유럽 정신사가 궁극적으로는 그 쇠퇴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오늘과 같은 이런 테크닉한 것이 지배적이었는가라는 그런 어떤 비판 대안들이 한나 아렌트한테도 녹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유사하게 녹아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오늘 해야 될 이 장에서 한나 아렌트가 이 테크닉의 어떤 문제, 즉 기술 시대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인간을 소외로 이끌게 되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조금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논의해야 될 거는 한편으로는 그 기술 문제, 또 다른 편으로는 마르크스와의 어떤 그 가치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어떤 고유한 어떤 그 파악, 요 두 관점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논의를 해보죠. 그래서 이제 전기로서 여러분들 그 테크닉한 문제가 한나 아렌트한테서 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가. 즉 테크닉 문제가 되면은 이것이 우리 삶의 어떤 그 지배화가 되면은 곧바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인간의 세 가지 활동 중에 두 번째인 그 작업 자체인 이 활동 자체가 은폐되고 그런 다음에 폐쇄화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없어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곧바로 다시 세계의 어떤 그 무세계화로 이르게 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이제 그 무세계화의 어떤 한 현상인 이 테크닉의 어떤 그 발효라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 시대를 이렇게 지배화시키고 발흥이 좋겠네. 발흥하면서 우리의 어떤 사유를 궁극적으로 단순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 단순화를 넘어서 그 소외의 어떤 현상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이 한나 아렌트가 이 세계의 어떤 그 구성 요소로서 이루어지게 이해하는 것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가 갖고 있는 영속성과 내구성이에요. 내구성, 영속성과 내구성 그리고 객관성,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특징화 시킬 수 있는데, 내구성이라는 게 뭐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노동에서는 우리가 전번 시간에 배웠듯이 소비 형태고, 그 소비 형태라는 거는 바로 그 어떤 사물에 대해서 뭡니까? 바로 그게 그 당시 그 어떤 지속성이나 그런 것들을 사물에 부여를 하지 않고 바로 소비의 어떤 형태로 끝나면서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유한 특성을 세계 속에 던져주는 게 아니라 바로 소비하고 없애고 다시 또 만들고 소비하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만들고 소비하는 어떤 형태가 그것만 계속 반복화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사물 자체를 뭡니까? 우리 세계 속의 영속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르크스, 한나 아렌트가 파악하는 마르크스가 지나치게 노동에, 특히 노동의 어떤 그 재생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생산적인 어떤 그런 측면, 특히 이것이 소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방식으로 인간을 노동의 관점에서 파악됐다고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한나 아렌트가 내세우는 것은 사물 자체의 어떤 진정한 본질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종이컵이나 아니면 뭐 어떤 이렇게 금방 소비해버리는 것들은 그것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없어져 버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사물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구성이나 영구성이 없는 반면에 우리가 이런 구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뭐 이런 옷 같은 것들은 늘 당장 그렇게 사용이 안 되고 옷장 속에 있다 하더라도, 혹은 또 우리가 지금 입고 이렇게 하던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의 어떤 그 지속성을 가짐으로써 그 지속성이 곧바로 우리 인간한테
안정성이라든지 어떤 그 객관성을 이제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같이 공유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사물이 일어나는 어떤 방식이, 하나는 생산되자마자 바로 없어지는 방식으로 사물이 존재를 하고, 또 하나의 사물은 그 사물이 장인한테 의해서, 직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내구성을 갖고, 그 내구성을 통해서 지속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바로 객관성을 형성해 나가는, 그 객관성 형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세계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지속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특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속에 있어서의 어떤 그 사물 자체는 이런 어떤 지속성과 내구성을 가지면서 그것이 곧바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간주간성의 어떤 특징을 갖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물이 간주간성을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즉 사물로 인해서 간주간성을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컵 하나를 보더라도 이 컵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느낌을 갖고, 또 다른 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해서 이 컵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의 어떤 리얼리티가 다층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이제 소비의 어떤 그 물건이라면은 소비의 형태에서 일어난, 즉 노동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어떤 방식에서의 어떤 사물은 그게 간주간성 같은 게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왜? 바로 소비하고 바로 버려야 되는 어떤 형태로 사물이 존재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간주간성 형태로 사물이 존재하고 세계를 같이 이루어 나가는 어떤 사물들은, 이런 책상이나 옷 같은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필기도구 같은 이런 것들은 세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로서 서로 상이하는 어떤 의견과 그 감정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들을 다층적으로 모아주기도 하고 분리시키기도 하는 식으로 모아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관여시키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간주간성적인 어떤 그런 특징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작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방식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물의 어떤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작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방식에서, 혹은 거기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사물들은 이렇게 간주간적인 어떤 형태로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가짐으로써 인간한테 어떤 그 효과를 주는가 하면은, 굉장히 우리 인간이 그걸 통해서 세계에 대한 어떤 그 객관성도 얻을 뿐만 아니라 안정성, 말하자면은 이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떨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물이 있다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는 것.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굉장히 조금 이해를 이제 잘해야 되는데, 그냥 저 사물 때문에 내가 있고 내 안정성이 생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물과 더불어 같이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동시에 형성되면서 자기의 어떤 세계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공유한 어떤 그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 요 말의 느낌이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런 그 독일 관념론이나 아니면 그 근대 이전의 어떤 인식론적 관점에서는 늘 이 대상이나 세계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파악하기 위해서 저기 있는 거고, 나의 어떤 파악의 대상으로서 저기 있는 것이었지, 이 한나 아렌트가 파악하는 방식으로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확보해주는, 같이 공유해주는,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자체가 좀 안정성을 느끼고 같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방식으로 파악하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한나 아렌트가 상당히 그 인식의 어떤 그 단순한 어떤 주관적인 어떤 걸 넘어서 가지고 대상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같이 더불어 하는 방식으로 나오죠. 이게 만약 인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처음에서 이제 이야기했듯이 한나 아렌트의 정치라는 거는 이게 같이 공유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에서 이 사물조차도 이런 방식으로 맺어지니까는, 하물며 인간과의 어떤 관계에서 맺어지는 어떤 관계는 더불어 나가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서
결국은 굉장히 이 정치라는 개념이 우리 종래에서 이해하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차원에서 정치라는 개념이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그 방식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한나 아렌트가 이전의 어떤 그 세계에 대한 개념, 보통 우리가 세계라는 개념을 할 때는 사물들의 어떤 직접, 사물들이 총체화된 어떤 그런 개념으로 세계를 이해를 했는데, 한나 아렌트 방식에서는 이 세계라는 것이 인간과의 어떤 더불어 같이 이루어져 만들어 나가는 간주간성적인 어떤 그런 차원으로까지 이해를 했다는 것이 한나 아렌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어떤 그런 차원이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발생이 되는가?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작업적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활동 중에 있는 그 작업. 그러니까 이 노동과 달리 이 인간한테 있어서의 어떤 작업은 한나 아렌트한테 있어서 사물의 어떤 그 객관성과 상호 주관성을 확보해주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면서 더불어 정치의 어떤 그 가능성들을 열어놓는 어떤 것들이 여기서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신론적으로 조금 더 한나 아렌트적인 어떤 차원에서 더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 그 텍스트 속에서 혹시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그 읽었는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감각과 정신의 이미지의 심오한 관계, 혹시 여러분들 요 구절을 읽은 분들이 있어요? 감각과 정신의 이미지의 심오한 관계, 이 표현을 혹시 여러분 그 읽은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한나 아렌트가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텍스트 작업이라는 그 텍스트 속에 이 작업이라는 텍스트 이게 여기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놀라운 거는 이 부분적인 어떤 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인,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정치 철학 쪽으로 해서 이리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 작업, 이 텍스트 속에 굉장히 그 많은 문제점들, 현대의 어떤 그런 정치의 문제, 문명적인 어떤 차원뿐만 아니라 그 인식적인 어떤 차원, 그런 다음에 그 마르크스와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어가 굉장히 농축화된 어떤 내용들이 이 작업 속에 지금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이 텍스트를 많이 읽어왔다, 한 2번 정도 이상 읽었다면은 이야기할 거리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공리주의에 대한 어떤 그 비판, 그런 다음에 칸트에 대한 어떤 한목적성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비판,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수용, 그런 다음에 테크닉의 어떤 문제, 마르크스의 어떤 문제, 그런 다음에 예술 작품의 어떤 진정한 어떤 그런 문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속에 지금 논의에 부분적으로 섹트를 그 절절로 해서 논의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시간상 그 문제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지금 단축을 해가지고 하는데, 아까 그게 이제 하나는 그 테크닉 문제, 또 하나는 우리가 마르크스에 대한 어떤 그 가치의 문제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어떤 고유한 방식, 그런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잠깐 나온 거예요. 예술 작품에 대한 문제가, 예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의 방식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 특히 이 절 자체는 논의를 하자면 굉장히 많은 지금 논의를 할 수가 있고, 또 안에 문제도 굉장히 많이 지금 풍부하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작업이라는 어떤 요 장 속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작업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 작업이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활동인 이 작업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밀려서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거의 폐기화된 어떤 상태로까지 와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한나 아렌트가 우리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저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어떤 그 작업 자체가 그 고유한 어떤 영역이 살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테크닉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작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다음에 작업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그 생산 혹은 그 생산물 자체가 바로 그런 어떤 세계의 어떤 그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것이 고유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이것이 고유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즉 나타나지 않게끔 우리 현대 사회가 이 기술 쪽으로 그런 다음에 이 기술 쪽이라는 게 사실은 이 속에 그 속에는 뭐가 지금 내재가 되어 있는가 하면 자동화가 내재되어 있어요. 이 자동화가 내재가 되어 있으면은 곧바로 우리의 어떤 신체나 우리의 정신 자체가 그냥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단순히 나타나고 없어지고 나타나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정신 활동이나 아니면 우리의 육체조차도 그 자동화의 어떤 그 메커니즘의 어떤 방식으로 흡수화를 시켜가지고 그 자동화의 어떤 흡수화된 어떤 방식에서의 테크닉, 즉 기술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테크닉을 뭐 기술화 이렇게 번역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고유하게 테크네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면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더 넘어서는 어떤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테크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테크네가 이게 발전한다는 그 자체는 뭔가 하면은 이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고유성, 즉 그 작업성, 이 작업성으로 통해서 세계와의 어떤 그런 공지평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이제 은폐되고 없어지고 결국은 이것들이 쇠퇴화되면서 그 반대 현상으로서 드러나는 게 바로 이제 이 기술화, 그리고 이 기술화 속에 이 자동화라는 것들이 드러나. 이 기술화 자동화라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은 자연히 보통 우리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가만히 보면은 이 자동화에서 일어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자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냥 어떤 특정한 어떤 우리의 인위적인 어떤 활동을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나무 하나가 나타나면은 그 나무 자체가 있기 전에 어떤 그 나무의 어떤 그 씨앗, 그런 다음에 나무가 또 없어지는 어떤 그 방식 자체가 전부 다 뭡니까? 그냥 인간의 어떤 그 고유한 활동이 개입되지 않는, 말하자면 그 자연 자체에 대한 어떤 그 폭력을 가해서 그 폭력을 통해서 인간 정신의 어떤 고유성을 느끼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간 자신이 그 고유한 어떤 활동의 어떤 그 주체에 대한 어떤 의식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이 인간 활동의 어떤 그 고유한 방식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 활동이 없어진다는 것은 곧 바로 인간 자체가 계속 지금 소외되고 다른 방식의 사유 혹은 다른 방식에 의해서 지배화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게 곧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방식, 즉 인간 문명에서는 그게 바로 테크닉, 자동화에 의한 방식. 자동화에 일어난다는 그 방식 자체는 이미 그게 특정한 어떤 그 목적 없이 그냥 한 사물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없어지고 하는 어떤 것들의 어떤 그 전체 과정이 그냥 인간의 어떤 그 고유성을 은폐시키는 어떤 그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게 바로 이 자연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동성이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한테 특정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들의 어떤 그 고유한 방식에서 그 자동화의 어떤 그 특유한 것과의 어떤 유비적인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한나 아렌트가 보기에는 인간이 그 작업을 통해서 그 고유한 어떤 목적을 성취를 하고, 그러니까 그 성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이 어떤 유의미한 것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어떤 방식인데, 이렇게 유의미하고 의미 있는 방식을 찾아가는 어떤 방식이 있어야지만이 말하자면은
그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세 가지의 어떤 활동 영역이 골고루 계속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또 그과의 어떤 그런 긴장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고유성이 계속 확보가 되는데, 그것이 확보가 되지 않고 계속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근원성이 은폐되고 됨으로써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성이 말살되는 어떤 은폐, 소외의 어떤 현상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 작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방식 자체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 작업 방식이 은폐되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우리 기술 문명 시대에서의 어떤 그 테크닉의 어떤 시대고, 그 테크닉의 은폐 시대가 에서 작동하고 있는 메커니즘이 바로 자동화인데, 이 자동화가 결국은 우리 인간 자체를 궁극적으로는 그 비인간화시키는 어떤 소외로 이끌게 된다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작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전반기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분석과 그리고 한나 아렌트의 어떤 그런 어떤 대안이 이제 여기까지 일단 전반부를 이제 마치고 후반부를 이제 조금 더